네, 반갑습니다. 좋은 습관 연구소입니다. 자, 오늘은 영어 공부에 대한 오해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어 공부 우리 많이 하는데 영어에 대한 잘못된 습관, 생각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은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박용호 선생님이라고요. 그 고등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계시는 박용호 선생님, 라이언 선생님이 저희 연구소에 주신 자료를 가지고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공부에 대한 오해. 첫 번째는 원어민처럼 영어를 할 수 있다? 입니다. 원어민처럼 영어를 할 수는 없죠,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어를 오랫동안 배워왔고, 오랫동안 한국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절대 원어민처럼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TV 보면은 한국어를 잘하는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분들도 결국은 우리가 대화를 되게 사적인 자리나 이런 데서 해보면은 한계가 있어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도 아무리 영어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원어민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시중에 보면 책이라든가 영어 교육 프로그램들이 보면은 뭐 몇 달만 하면은 원어민처럼 영어를 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과장가고성의 그런 어떤 얘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속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눈높이를 낮추고 영어를 일단 재밌게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 그게 이제 영어 공부에 대한 첫 번째 오해고요. 두 번째는 발음이 좋아야 한답니다. 한국인으로서 영어 발음을 완벽하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 예. 근데 이 발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 영어는 뭐 누누이 하는 얘기지만 이미 전국입니다. 전국이 아니라 세계에서 다 쓰고 있는 이제 공용어가 됐잖아요. 그래서 미국 영어도 있고요. 영국 영어도 있고, 호주 영어 있고, 저기 싱가포르 영어도 있고, 태국 영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인도 영어도 있습니다. 뉴욕에 가면은 그 세계에서 온 이민자들의 그 영어들을 내가 다 알아들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영어가 완벽하고 뭐 퍼펙트한 발음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오히려 발음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적절한 단어와 적절한 표현들을 적절한 상황에 쓰는, 오히려 이제 올바른 영어를 쓰는 것, 정확한 영어를 쓰는 거에 우리가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발음을 완전히 엉터리로 하면 안 되겠죠. 정확한 억양과 정확한 강세, 반드시 필요한 어떤 발음들을 하긴 해야 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세상에는 발음이 엉터리이지만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 그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오해는 영어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라는 어떤 오해입니다. 물론 입시를 위해서,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좋은 시험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영어를 뭐 교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영어를 이제 회화, 뭐 여행 가서 쓰고 싶은 그런 언어,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공부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영어를 그냥 내 몸에 습득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들, 특히 저기 유럽 쪽에는 영어를 스터디 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learn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learn. 그러니까 언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막 공부하고 이해하고 푼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몸에 익히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내 몸에 밥 먹듯이. 뭐 우리가 되게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언어라는 거는 익혀야 된다. 일단 그게 전제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뭐 공부를 통해서 문법을 더 완벽하게 한다라든가 이런 게 이제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영어는 열공을 하는 게 아니라 영어는 재미있게 공부, 재미있게 즐기는 거다. 예. 네 번째 오해는 영어 공부는 이게 정답이야 라고 해서 뭔가 완벽한 어떤 공부법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영어 공부법은 너무나 많습니다. 뭐 미드를 보는 방법도 있고 팝송을 듣는 방법도 있고 뭐 책 하나를 달달달달 뭐 열심히 연습하는 방법도 있고 뭐 해외여행 가서 여행 속에서 사람들과 친구를 맺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익히는 대화 속에서 영어를 배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영어를 배우는 방법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뭐 이 방법대로만 해, 뭐 이 방법대로 해야만 할 수 있어, 이런 거는 다 틀린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서 그 방법을 꾸준히 이렇게 트레이닝, 스터디 아니라고 했죠? 트레이닝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는 정답이 없다.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오해는
영어를 하다 보면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막 뭔가 좀 내가 좀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좀 자신감이 생긴 것 같은데, 하다가 뭔가 정체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생각을 해요. 그냥 하지 말까? 포기할까? 그래, 제2 외국어나 하자. 새로운 새 마음, 새 뜻으로.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뭐, 좀 나이가 이제 지긋이 들어가시는 분들은, 내 인생에 이제 영어는 틀렸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제 생각에는, 그냥 재밌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재밌게, 꾸준히 뭔가 자기만의 어떤 그런,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꾸준히 하는 게 맞고, 뭔가 슬럼프에 빠졌으면은, 내가 뭐 할 때 되게 즐겁겠지? 뭘 했을 때 영어가 즐거웠을지? 그걸 찾아가지고, 그걸 다시 한번 해보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수준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막 올라갈 때, 수준 한 단계 올릴 때 대부분 좀 이렇게 어려운 과정, 슬럼프에 겪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런 슬럼프가 오면은 수준을 다시 낮춰가지고, 예전에 했던 것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좀 재밌게 공부를 해본다면은 영어에 대한 슬럼프들도 좀 쉽게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절대 포기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재밌게 한번 해보십시오. 자, 영어 공부에 대한 오해 6번째는 영어 공부는 순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학원이나 어떤 뭐 교재 같은 것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요. 특히 학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막 프로그램 쫙 있잖아요. 뭐 파닉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해서 뭐 수능 뭐 이런 게 쫙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입시식의 영어 공부를 뭐 이렇게 되게 막 인텐시브하게 한 사람이 아니라 가지고, 뭐 그것도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성인들 그냥 회화라든가 자연스러운 그런 그냥 영어를 좀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뭔가 순서대로 한다기보다는 다양한 영어 방법이 있는 것처럼 다양하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찾아서 하면 될 것 같아요. 단지 이제 그런 게 있겠죠. 막 너무 어려운 것들을 내가 한다든가, 아니면 뭐 내가 초보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되게 고급자들이 쓸만한 표현들을 내가 막 외우고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안 맞는 거죠. 그런 것들만 잘 구분을 한다면은 영어 공부의 순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 거 위주로 내가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은 저는 그게 영어 공부를 잘하는 어떤 방법이고 순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어 공부의 순서는 없다. 7번째 오해는 영문법에 대한 겁니다. 우리 한번 어릴 때 한번 공부했던 걸 생각해 보면은, 그 영문법 때문에 오히려 내가 영어 회화를 하는 데 있어서, 또 영어 말하기를 하는 데 있어서 더 뭔가 걸림돌이 되었다고 생각한 적 없으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해요. 뭔가 이게 말하려고 할 때 주저하게 되잖아요. 이게 맞는 문장인가? 내가 지금 엉뚱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물론 정확하게 말하는 게 중요한데요. 정확하게 말하는 것도 그 이전에 말하기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연습은 틀리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틀리고 맞다가 맞고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영문법 때문에 뭔가 처음부터 틀리는 연습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뭐였더라? 어릴 때 생각하고, 영문법 틀리면 혼났잖아요. 그 혼나는 것 때문에 말도 못 하는 거예요. 입 꾹 다물고 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문법이 뭐 이 정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는, 저는 입시 영어에는 필요할 수 있겠지만은 회화에서는 조금은 우리가 배제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영어를 쓸 수 있는 건 좋습니다. 그건 바로 고급 영어, 세련된 영어를 하는 거거든요. 외국인들은 인정해줘요. 제 영어 좀 하는데, 그 하는 데가 발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정확한 영어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보면은 발음이 어설프더라도 외국인이 한국말을 정확하게 또박또박 한다면은 우리말 잘하시네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외국인이기 때문에 발음이 좀 아니라는 거 이미 다 우리 깔고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정확한 영어를 하는 건 중요하지만, 초보자의 경우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좀 버려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오해는 쿨하게 말해야 된다는 또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젊은 우리 20대 분들, 막 외국인 친구들 막 사귀고 하죠. 차오, 막 이런 뭔가 좀 세련된 표현, 뭔가 이렇게 좀 구어적인 표현, 미드에서 막 들리는 막 그런 좀 이렇게 슬랭 같은 거, 막 그런 거 막 쓰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 거죠. 또 그런 걸 써야지 뭔가 영어 좀 하는 것 같은데 너 교포야? 막 이런 얘기 한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초보자는 베이직한 공부를 해야 돼요. 베이직한 표현을 익혀야 되고, 베이직한 게 바탕이 되어야지 그 다음에 응용이 되어서 뭐 구조적인 표현을 하든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베이직한 표현도 안 되는 상태에서 막 이상한 표현 쓰면은 이상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조그만 애기가 우리말 이제 겨우 이제 배우는 애기가 막 헐 대박 이러면은 애기니까 귀엽지. 어른이 그렇게 어른이 말 못하는 어른이 그런 표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안녕하세요. 이게 맞는 거지. 좀 이렇게 뭔가 멋있게 표현을 하려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오바다. 네, 그런 건 좀 잘하고 나서 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쿨하게 말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버리십시오. 예. 영어 공부에 대한 오해 마지막입니다. 네. 투자를 우리 많이 했어요. 영어 공부. 책도 많이 샀고요. 무슨 뭐 수강권, 평생 수강권 이런 것도 샀습니다. 20만 원씩 막 이렇게 주고. 근데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 진도도 안 나가. 뭐라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근데 이미 사가지고 돈을 썼기 때문에 이걸 뭐 또 버리기도 그렇고 바꾸기도 그렇고 막 안 되는 걸 막 열심히 또 막 합니다. 막. 요즘은 이제 뭐 넷플릭스나 이런 걸 통해서 다운로드를 받지만 예전에 DVD 사갖고 막 공부했거든요. DVD 보는데 막 잘 이해도 안 돼. 재미도 없어. 그래도 막 꿋꿋하게 막 끝까지 봅니다. 끝까지 봐. 그러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면 금방 하다가 포기하게 돼 있어. 그래서 영어 공부는 뭔가 내가 투자한 거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하다가 재미없으면 바꾸셔야 돼요. 당장 바꾸고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서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된다는 거. 그게 영어 공부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얘기입니다. 뭐 이게 제가 한 얘기가 이게 뭐 저희 이제 라이언 쌤이 하신 얘기이고 저도 동의하니까 이렇게 방송으로 또 이렇게 촬영하는 거지만 이게 뭐 정답은 아닙니다. 뭐 이제 개인의 생각일 수도 있고 하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되게 공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영어 공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은 쉽고 가볍게 매일 조금씩 대신에 꾸준하게 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즐겁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멀리 보시고 재미있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자신감도 쌓이고 자신감이 쌓여야지 새로운 표현 하나도 더 뭔가 해보려고 또 애를 쓰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눈덩이에 눈을 쌓듯이 이렇게 돌려서 커다란 영어의 덩어리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조금 재밌게 해보려고 막 소리도 좀 질러보고 막 이렇게 좀 막 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좋은 습관 연구소였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뵐게요.